강의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말 여러분, 그리고 10만 금융연사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3월 25일. 야, 벌써 3월 혼돈의 3월이네요. 열광의 1, 2월이 지나고 혼돈의 3월 이제 다 갔습니다. 3월 25일 수요일 증시각도TV 미국 마음으로 찾아뵙게 된 각도기 박산준입니다. 자, 미국 시장이 좀 혼조스러웠어요. 네, 혼조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많이 혼조스러웠는데 불안감은 상당히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장 한마디. 우리가 접하는 상당 부분의 정보는 대부분 미국과 이스라엘 측 정보다. 다 믿을 수 없다. 내가 오늘 장 한마디에 이런 얘기 해본 건 처음인 것 같아. 그죠? 지금 이게 주식시장 분석을 하고 개별 기업 밸류 분석을 하고 실적 분석을 하는 게 진짜 우리의 본연의 업무거든, 임무거든. 근데 지금 그 뉴스 따라가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왜냐면 이 뉴스에 따라서 뭐가 결정된다? 원자재 가격이 결정된다. 자, 원자재 가격에 따라 뭐가 결정된다? 인플레이션이 결정된다. 이런 상황이라서 어쩔 수 없이 우리 성향하고 안 맞게 계속해서 뉴스를 따라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단 트럼프는 패를 일으켰고 미국 시장에서도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이 지속이 되고 있어요. 아니, 말을 워낙 자주 왔다리 갔다리 하다 보니까 양치기 소년 같은 그런 분위기가 너무 많이 나죠. 일단 오늘 지수 흐름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지수 흐름 보죠. 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장이 하루짜리예요. 봉이 2개 나왔어. 약간 혼돈스럽죠? 시장이 매우 혼돈스럽다는 거예요. 봉이 하나가 나오는 게 아니라 뭐 밑으로 빠지든 위로 오르든 뭐 이렇게 쭉 어떤 흐름, 추세가 만들어지는 뭐 그래야 되는데 지금 하루에 봉이 2개가 나왔어. 하루입니다. 이거 지금 마치 보면은 1년짜리 차트 같이 보이지 않아요? 그쵸? 다 그래, 다 1년짜리 차트 같이 보여. 근데 보면 이게 무슨 하루짜리 차트가 뭐 있다, 이런 식이야. 웃기잖아. 지금 미국 애들도 골 때리는 상황인 겁니다. 상황이 골 때리는 거예요.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핀비즈의 그 지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빅테크들은 다 빠졌어요. 빅테크들은 다 빠졌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들 절단 났습니다. 소프트웨어 절단 난 이유는 아마존이 자기네가 직접 AI 만들겠다 그랬어요. 아마존 AI 만들겠다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약간 비슷한 그 뉴스인데 ARM이 자기네가 AI 반도체 칩 만들겠다고 했어요. 엔비디아처럼. 네, 근데 걔네들은 뭐 그냥 주가가 별로였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빠졌고요. 근데 오른쪽에 보면은 소프트웨어는 왕창 다 빠졌는데 오른쪽에 장비주들 엄청 올랐죠. 어제 한국 마감에서 말씀드렸지만 장비주들한테는 대단히 큰 뉴스가 있었습니다. 어디죠? ASML 12조 수주예요. 이건 세계적으로도 엄청난 수주지. ASML이 어떤 측면에서 보면 약간 중견기업 같은 느낌 있잖아요. 장비 업체니까 장비기업 중에 최고지만, 근데 거기 12조를 수주했다고? 야, 근데 하이닉스 한 회사만이잖아. 한 회사만. 물론 27년까지지만 어마무시합니다. 자, 그런 것들 등등으로 인해서 저쪽은 오히려 반대로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오늘 반도체주 상승은 장비주들이 이끌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정학적 리스크 상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정학적 리스크를 살펴보는데 이게 혼돈스러우니까 여러분 먼저 이제 오늘은 연역법으로 갖자. 자, 채권 테이블 한번 보고 갈게요. 채권 테이블. 자, 채권 테이블 보십시오. 자, 10년물만 보면 안 돼. 오늘은. 자, 10년물만 보면 안 돼. 다시 말씀드리지만 4.34에서 4.36이에요. 그쵸? 자, 그 다음 걸 봐요. 2년물. 자기 입으로 직접 한번 불러보세요. 어디에서 어디로 움직였다? 3.85에서 3.90으로 이게 얼마야? 5bp 올랐어. 2년물이. 짧은 연물에 저런 정도의 큰 폭의 변동? 10년물 5bp도 큰데 2년물 5bp면 진짜 크잖아요. 그쵸? 자, 오늘 왜 이렇게 2년물이 미친듯이 금리가 올랐느냐, 즉 가격이 폭락을 했느냐, 폭락까지는 아니지만 급락을 했느냐 라고 보면은 오후 1시에 690억 달러의 2년물 신규 발행이 있었거든요. 입찰이 있었습니다. 수익률이 얼마가 나왔냐면 3.93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거보단 지금 조금 빠진 상태로 끝이 난 건데 3.93이 나왔고, 지난달 입찰 때는 얼마가 나왔냐면
기억하세요? 얼마가 나왔다고? 지금 3.93이야. 지난달에는 얼마였냐면 3.45였어. 그러니까 이 OBP 아니구나. 아, 죄송해요. OBP 말을 잘못했네. 다시 한번 3 내가 이게 너무 큰 변동이라 저도 감이 안 잡혀서 그랬어요. 죄송해요. 3.45에서 3.93이에요. 그럼 대략 몇 bp예요? 자, 1%는 100bp예요. 0.1%는 10bp, 0.01%를 우리가 베이시스 포인트라 그래서 0.01%를 1bp라고 부르는데 그렇게 부르죠. 근데 지금 3.45에서 3.93이야. 거의 50bp, 0.5%예요. 0. 지난달보다 2년물 금리가 0.5% 움직였다고요.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0.5%, 0.25. 얘네 1년 저기 몇 달에 한 번씩 하는 FOMC에서 1년에 몇 번 움직일 때 한두 번 정도 움직이잖아요, 요즘에는. 그 금리 몇 %씩 움직여요? 0.25%, 25bp. 그런데 한 달 만에 2년물 국채 금리가 얼마가 올랐다고? 50bp, 0.5%. 엄청난 거죠. 좀 먼 일이 벌어진 거야, 지금. 작년 5월 이후 최고치고요. 응찰률도 이 금리가 높아졌으면 응찰, 되게 싸네. 내가 살게요.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응찰률이 지난달엔 2.63배였는데 이번에 2.44배로 떨어졌어요. 게다가 발행하기 직전보다 마지막 순간에 딱 사람들이 입찰해가지고 사는 금리가 1.8bp가 올랐어요. 보통은 요 가격에 발행합니다 하면 거의 그 가격에 끝나요. 근데 거의 2bp 가까이 올랐다는 건 가격이 갑자기 훅 더 떨어졌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에다가 또 프라이머리 딜러가 가져간 비율이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그냥 안 팔려가지고 남아가지고 얘들아 이거 너희들이 좀 처리 좀 해야 쓰겠어? 좀 처리 좀 해줘. 저 JP 모건하고 저기 월스파고하고 저 CD하고 갖고 가. 남았으니까 다음에 잘해줄게. 자, 니들이 이번 건 처리해. 이게 바로 프라이머리 딜러가 가져가는 비율이에요. 이게 24.1%예요. 이게 보통 10% 안짝이거든. 10% 안짝으로 갖고 왔는데 24%를 갖고 와서 22년 10월 이후 최고입니다. 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채권 시장이 약간 분위기가 약간이 아니구나. 상당히 안 좋다. 상당히 안 좋다. 자, 그러면 현재 우리가 이제 곧 듣게 될 혼돈스러운 뉴스가 진실을 말하느냐, 채권이 진실을 말하느냐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채권 시장이 지금 난리 부르스가 난 거지. 지금 보시면 차트 흐름 보죠. 차트 흐름 보시면 얘네 지금 변동성이 꽤 돼. 자, 최근 흐름 한번 보시죠. 최근 흐름이에요. 들쭉날쭉 하죠. 원래 채권은 이렇게까지 크게 변동성이 나오는 자산이 아닙니다. 채권이나 픽스드 인컴은 그냥 완만하게 움직여요. 근데 지금 굉장히 그 변동성이 지금 크게 나타나고 있다. 지금 보시면 좀 길게 볼게요. 예, 지금 금리도 이미 많이 올라갔고 오른 자리에서 치고받고 엄청나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요 사이에 금리가 기준금리는 한번 내려왔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기준금리를 내릴 거라고 생각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금리가 계속 내려가던 상황이었어요. 다시 치고 올리잖아요. 지금 채권 시장이 되게 불안한 거예요. 자, 누가 진실을 말하느냐? 저희는 이제 그래서 일단 호르무즈 쪽에서의 사건은 유가를 통해서 우리가 판단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금융시장은 채권 금리를 통해서 판단을 하자. 그게 가장 그 근사치에 가까운 판단이 될 것이다. 다른 거는 믿지 말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가 관련된 이야기가 워낙 많이 나오는데 방금 전에 들어온 뉴스는 이란이 유엔한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비적대적 선박에 한한 호르무즈 해협 통행을 공식 통보했다고 합니다. 사전 조율을 통해 안전 통행을 보장하며 적대국가 이들과 연관된 선박은 제외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뭔가 좀 되는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예전에는 통보 안 하고 그냥 왔다 갔다 했거든요. 통보하고 왔다 갔다 하면은 왔다 갔다 하는 수량이 유지가 될까? 그거 조금 애매하죠. 그거 좀 애매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뭐 통행료 200만 달러 받는다는 보도도 있었고 한데 요 뉴스를 보건데 아마 저기 그냥 비적대적 선박에 대해서는 뭐 안 받는다는 얘기가 되겠지 저거는. 그렇고 쿠웨이트 석유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란은 세계 경제를 인질로 잡고 있다. 비축유 방출은 에너지 시장 안정에 기여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이스라엘은 이란의 사우스 파르스를 공습을 했습니다. 여기 사우스 파르스가 거대한 해상 가스전인데요. 일부는 카타르가 가지고 일부는 이란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우스 파르스에서 나오는 가스는 튀르키예로 가거든요. 파이프로. 요거 중단됐습니다. 자,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쉘 석유의 와엘 사완 최고 경영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유가가 올라가면 신나지. 웬만해선 신나. 그러니까 그거 감안해서 들으세요. 그쪽 편향이 있을 거라는 거. 현재 남아시아에서 시작된 연료 공급 부족 현상이 곧 동북아시아로 확산할 것. 자, 4월부터는 유럽에서도 본격적으로 공급난이 나타날 것. 항공유는 이미 타격을 입기 시작했고 이 다음은 디젤이 될 것임. 그 다음은 북반구의 드라이빙 시즌과 맞물려 휘발유 차례가 될 것임. 그래서 현재는 원유보다 이런 제품들의 공급이 더 큰 위협을 받고 있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어제 우리 나프타 가격 급등, 그다음에 오부제 등하고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뭔가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인 것 같다. 그리고 어제 예전에 이제 우리 김열매 우리 애널리스트께서 이것과 관련된 자료를 옛날에 분석을 해보니까 하루에 1억 배럴이 나오는데 1000만 배럴에 좀 차질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00만 배럴이 지금 좀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지정학적으로 나타난 수많은 이야기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동 내부적으로는 계속 서로 간에 폭격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 이스라엘의 공격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휴전 관련된 언급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그래도 휴전되기를 하는 희망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희망의 자락을 잡은 쪽은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고 의심하는 쪽은 헤맸고 그래서 아까 주가가 보듯이 두 개의 산을 그리면서 긴 거야? 아닌 거야? 긴 거야? 아닌 거야? 뭐 이러면서 끝난 상황이라서 제가 오히려 지금 주식시장은 우리의 현재 상황들을 선명하게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채권시장을 중심으로 한번 보자라고 해서 채권시장을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어쨌든 지금 휴전 협상들이 있다는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근데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듣는 내용들 중에 상당 부분은 이스라엘과 미국으로부터 나온 뉴스이기 때문에 편향이 있을 수 있고 다 믿을 수 없다는 걸 감안하고 들으셔야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방송사 채널 12에서 보도했습니다. 미국이 1개월간 휴전하면서 15개 종전 조건을 놓고 협상하는 방안을 이란에 제안했다라는 보도를 했습니다. 15개 안에는 뭐가 있냐면 기존의 핵능력 완전 해체, 호르무즈 해방 개방 상태 유지, 핵무기 절대 추가하지 않도록 약속, 이 외에 뭐 몇 가지 더 있어서 15개라는데 문제는 이걸 이란이 받을까 하는 거잖아요. 근데 트럼프는 계속 뭐라고 하고 있냐면 양측의 상당 부분 합의했다라고 선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습니다만 좀 이따 또 보겠습니다만 이란은 뭐 그렇게 얘기 안 하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불안한 부분 하나면 연박 전술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시장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D-Day가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의 연박 전술. 무슨 D-Day죠? 27일 날 뭐가 된다고요? 네. 해병대 약 5,000명이 이란 페르시아만에 도착하게 되죠. 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러 휴전이라는 연막을 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시장에서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휴전 협상에도 불구하고 휴전 협상을 했으면 기존의 그 어떤 흐름대로라면 주가 뻥 하고 올랐겠죠. 야, 드디어 휴전이야 이러면서. 근데 지금 시장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저렇게 혼조세가 나타났고 채권 시장 금리가 오히려 올랐고 이런 걸 나타나는 거죠. 안 믿어요. 지금 시장이 안 믿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뉴스는 미국 국방부가 미국 이제 전쟁부로 이름 바뀌었죠. 제82 공수사단 병력 3,000명을 중동으로 파병할 것이라는 뉴스가 나왔는데 뭐 거의 다 도장을 찍을 거, 몇 시간 내로 도장 찍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미 뉴스 중에는 2,000명이 파병됐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최정예 부대거든, 8리 공수사단이. 얘네들은 신속하게 목표물을 점령하는 게 본 임무랍니다. 네. 자, 그러니까 지금 나왔던 휴전 협정이 진실이냐? 잘 모르겠다. 잘 모르겠다 하는 날이고,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D-Day는 지금까지 얘기한 걸로 봐서는 27일에서 3월 27일에서 4월 9일 어느 상황이 D-Day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란은 어떻게 되느냐? 이란은 계속 우리는 전혀 그런 협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모하마드 바게르 졸가드르, 어렵다. 모하마드 바게르 졸가드르라는 그 혁명 수비대 출신 사람을 안보수장인 최고 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으로 임명했다는 소식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강경파랍니다. 강경파고, 지금 그러니까 수장들이 다 지금 사라졌으니까 오히려 군권을 잡은 사람이 더 힘이 세지 않겠어요? 전쟁 중이니까. 당연히 전쟁 중일 때는 문장보다는 무장이 힘이 세는 거지. 네, 그런 상황이고, 이란 정부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협상은 없다. 완전한 승리 전까지 계속해서 싸워나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 뉴스는 위트커프하고 그 아들 누구죠? 아니, 사위. 제러드 쿠슈너. 예, 제러드 쿠슈너가 계속 가서 물밑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뉴스는 계속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어디까지 얘기가 나왔냐면, 트럼프가 이런 얘기도 합니다. 호르무즈와 관련해서 엄청난 선물을 원한다, 저쪽에서. 예, 그러면서 협의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보상 관련된 얘기인 것 같거든요. 잠시만요. 지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네. 제조 구매 관리자 지수,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 마켓 종합 구매 관리자 지수가 나왔어요. 자, 요거는 아예 이제 시장에서 얘기되지도 않고 있어요. 뭐 나왔는데 신경도 안 써. 그러니까 지금 시장 상황은 뭐냐면, 옛날 같으면 이 서비스 구매 관리자, 제조 구매 관리자 이거 나오면은 미국 경기가, 제조 구매 지수가 지난달보다 조금 올랐으니까 지난달보다는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가 좀 예상치보다 좀 빠져가지고 경기가 썩 좋은 것 같진 않아요.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이런 얘기 1도 없어. 지금 1도 없어. 아무도 안 해, 이 얘기.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그다음에 그 인사들의 발언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어제 얘기했던 내용인데요. 경제 전망에는 최소 두 가지 경로가 존재한다. 통화 정책도 마찬가지다. 전쟁의 장기화는 통화 정책의 상충 관계를 심화시킬 수 있다. 리스크가 증가한 상황에서는 연준의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 지나친 포워드 가이던스는 역효과를 초래한다. 전쟁이 조기에 종료되거나 국면이 개선되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일회성일 것이다. 현재 통화정책은 적절한 수준에 위치해 있다. 자, 이분은 아무 얘기 안 했어요. 지금 아무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어쨌든 이분의 말 중에 전쟁과 관련된 얘기는 전쟁의 장기화는 통화정책의 상충 관계를 심화시킬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통화정책 골 때려진다는 얘기죠. 전쟁이 장기화되면 우리 통화정책은 경제 발전과 물가 안정, 그다음 최고 고용과 물가 안정, 이 두 가지의 책무를 가지고 연준이 그 통화 정책을 운용을 하는데, 인플레이션도 휙 가버리고 물가 안정도 안 되고 고용도 잘 모르겠고, 근데 물가 안정이 안 되면 어떻게 돼? 고용 안정을 위해서 통화 정책을 일정 수준 최대한 완화적으로 유지를 해야 돼. 인플레이션이 안 오르는 방향 가운데서.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인플레이션 빵빵 튀면 고용이 안 좋아져도 그냥 금리 올려야 되는 상황들이 온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상충적 관계. 이 전쟁의 장기화가 통화 정책을 좀 어렵게 만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 아는 얘기고, 시간을 끌수록 미국한테 매우 불리한 상황들이 올 수밖에 없는 쪽으로 갔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정확한 표적. 미국의 아킬레스는 채권 금리와 금융시장이다라는 너무나 완벽한 표적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란은 그걸 물었고, 보이니까 그냥 물었을 뿐이요. 뭐 이런 상황이고, 아니 목표가 저기 있는데 내가 거길 왜 안 가? 이런 상황으로 그냥 물어버렸고, 호르무즈 해협을 그런 식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 하여튼 폭탄을 무지막지하게 투하하고 있으나 그 물은 거를 못 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휴전 협상 등등등이 얘기가 나오면서 달러 강세,
뭐 추가되지는 별로 않았습니다. 어제 조금 안정되다가 오늘 뭐 조금 올랐는데 뭐 그렇다고 아주 뭐 전쟁이 심화돼서 무조건 달러 뭐 이런 상황들은 또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폭 강세입니다. 그래서 엔은 158.59, 유로는 1.160, 그 다음에 위안은 6.89로 소폭 약세. 원화는 다시 1500 근처까지 올라와 있고요. 엔화 대비로도 945원이기 때문에 원화가 큰 폭의 약세가 되고 있습니다. 원화는 계속해서 이 전쟁에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전쟁과 유가 상승 국면에서 원화는 약세 통화이다라는 것들을 계속 표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흐름 진행되고 있고요. 원자재 가격 보죠. 오히려 원자재 가격은 조용했어요. 내부적으로는 들쭉날쭉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제자리야. 지금 큰 폭의 변화가 없습니다. 큰 폭의 변화가 없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변화가 큰 폭이 없어요. 예, 큰 폭이 없는 흐름으로 가서 원자재는 기묘한 균형이 맞춰진 하루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3월달 한국 소비자 신뢰 지수는 112에서 107로 빠졌습니다. 한껏 올라가던 한국의 소비자 신뢰 지수가 이렇게 빠졌다는 것은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상당히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일본의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월 2.0%에서 2월 기준으로 1.6%로 떨어지는 양상 보여주었습니다. 일본은 또다시 목표 물가 지수에 다 왔네요. 그러면 지금의 낮은 금리 상황들을 추가적으로 올리지는 않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제부터는. 네, 그렇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과연 지상군이 지금 파병되고 있다는데 그게 어떤 결과치로 나오게 될지, 아니면 수많은 뉴스가 떠돌아다니는 것처럼 휴전 협상, 한 달간 휴전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한 달간 휴전으로 가게 될지 좀 봐야 되는데, 유가에서는 오늘 어떠한 흐름도 못 보여줬다. 일단 호르무즈 해협이 지난보다는 조금 더 풀리는 상황이긴 한 것 같고, 왜냐하면 이란이 유엔에다 얘기했으니까 풀어주겠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거는 조금 풀리는 상황인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 평균치 수준까지 가려면 좀 거리가 좀 있는 것 같다. 하루에 뭐 5, 60척씩, 지금 상황이면 하루에 100척도 지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줄 대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야? 3열 종대로 쭉 가야지 지금 마킹에 뚫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 지금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각 국가별로 원유 관련 제품의 쇼티지가 지금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원유보다도 원유 관련 제품의 쇼티지가 조금 놀라운데요. 나프타를 비롯해서 정제유들의 쇼티지가 지금 매우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고가 없었던 것 같아. 너무 경기가 그동안 안 좋았어. 그리고 중국 애들 때문에 이거 뭐 갖고 있어봐야 우리 이거 작살나 이러고 재고를 최소한으로 줄인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렇게 빠르게 지금 벌써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가격 변동에 대한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 뉴스들은 주식시장엔 좋진 않은데요. 드리고 싶은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막 나가서 얘기를 해보면 우리나라에서 전쟁 난 거 아니잖아. 그죠? 유가 상승에 의해서 압박받는 회사들과 마진 압박을 받는 회사는 분명히 나오겠으나, 그러면 전쟁 끝나고 나면 어쩔 건데? 전쟁 끝나고 나면?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아니, 우리가 피폭당했으면 다 팔고 도망가야 되는 상황일 수 있죠. 그러니까 나중에 현금화 시킬 수 있는, 현금도 똥값 되거든요, 전쟁 나면. 그러니까 현금을 갖고 있다고 되는 건 아닌데 현금성 무엇을 금덩어리 같은 걸 갖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난 게 아니잖아요.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전쟁은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만, 왜 전쟁을 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시장을 조금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내 옆에서 터진 전쟁, 이거 진짜 너무 이런 얘기하는 건 너무 죄송한데, 지금 왜냐하면 투자 심리가 너무 많이 흔들릴 것 같아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뭐 있었어? 이럴 가능성이 꽤 높은 거죠. 근데 이제 유가의 타격은 어쩔 수 없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보셨지만 이스라엘이 가스전 때렸고, 중동의 석유 시설들을 이란도 때리고 있고, 이래서 이거 복구하는데 이거 시간 꽤 걸릴 거예요. 그래서 원재료가 상승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그거는 악재다. 그거는 악재지만 뭐 그렇다고 그걸로 인해서 다 무너진다? 이거는 내 심리가 너무 앞서가는 거일 수 있고, 그다음에 전쟁에 대한 심리가 나의 이성을 앞에서 조종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으니까 냉정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냉정하게. 그리고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한국이 지금 유가 상승의 열의 상태이긴 하지만 트럼프가 더 바쁘다는 거 또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